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 누구 읽어드릴지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바로 이명웅의 신곡 모래알갱입니다. 5일 오후 6시 전격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뮤직비디오는 먼저 공개가 됐죠. 그 성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132만 회를 기록해서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5일 공개 직후 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니뮤직에서 이명웅 씨의 성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1위입니다. 탑 10 안에 일단 1위는 모래알갱이고 다른 노래들이 이명웅 씨 노래 들으면서 또 같이 됐죠. 그래서 탑 10에만 무려 8곡이 포진됐습니다. 1위 모래알갱이, 3위 사랑은 늘 도망가, 4위 우리들의 블루스,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위 런던보이, 8위 폴라로이드, 9위 이제 나만 믿어요, 10위 무지개입니다. 자, 그럼 탑 20, 20위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총 20곡 중에 무려 15곡이 이명웅 씨입니다. 11위 아버지, 12위 손이 참 곱던 그대, 13위 아비앙또, 14위 사랑의 진짜, 16위 연애편지, 17위 인생창가, 18위 보금자리. 자, 이렇게 총 15곡이 탑 20 안에 포진이 됐습니다. 첫 자작곡 런던보이에 이어서 두 번째 이명웅 씨의 자작곡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 따뜻하고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이명웅 씨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자, 이 자작곡 어떤 의미가 있죠? 기존의 가수 이명웅, 가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이걸 넘어서 싱어송라이터, 직접 곡을 쓰는 뮤지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이 곡을 작업하는데 메인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김수영, 황선우가 참여를 했는데 두 분의 정보를 제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이 김수영이라는 이름은 런던보이의 백그라운드 보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동명이인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가능한 게 가장 확실하게 이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가협회에서 이분들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발표 직후에 음저협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래알갱이가 저작권협회에 공식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이 되는 대로 제가 다시 김수영, 황선우 이 두 명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곡으로는 물고기라는 예명을 썼는데 이거 역시 이명웅 씨의 물고기 뮤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역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대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 그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이 그대는 영웅 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볼 때는 팬송, 팬들을 위한 노래예요. 왜인지 가사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나의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이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이 부분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자신을 모래알갱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 팬들이 그 모래에 와서 작은 발자국을 하나씩 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닷가가 배경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렇죠.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자기는 거기에 펼쳐진 그 모래사장의 하나의 알갱이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든 팬들은 찾아와서 이 모래알갱이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쉬다 가라 이런 얘기죠. 그대의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의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여기서 제가 볼 때 그대는 바람이자 파도입니다. 다 동격이에요. 그대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은 모래알갱이인 나는 호련히 따라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대라는 파도가 치면 모래알갱이인 나 이명웅은 호련히 흘러가리.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오르든 그대가 바다로 오든 아니면은 바람으로 오든 파도로 오든 나는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언제나. 숨을 쉰다. 이건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와 산소에게 늘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일상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이명웅이란 일상에
언제든 여러분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편하게 와서 쉬다 가시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또 제가 팬송으로 보는 이유, 이게 단독으로 그냥 공개된 음원이 아니라 KBS ETV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공개가 먼저 됐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인간 임영웅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될 이유도 밝혔는데, 임영웅 씨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영웅 씨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팬들을 위해 출연한 컨텐츠에서 노래를 발표한다. 그 노래는 곧 팬들을 위한 노래일 수밖에 없고, 그대는 곧 영웅시대를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 씨의 마음 9시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방송된 KBS 1 뉴스9에 출연했는데 19만 명이 넘는 영웅시대를 향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꿈 같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나에게는 공감이 안 될 만한, 저게 난가?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은 잊어버린다면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믿기지 않는다. 영웅시대는 내 삶을 살게 해주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고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영웅시대는 나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있지 않나.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생생하게 꿈꾸면 못 이룰 게 없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9시 뉴스, 그것도 KBS 9시 뉴스에 등장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KBS 1TV 9시 뉴스는요, 우리나라를 통틀어 가장 시청률이 높은 뉴스, 가장 오래된 뉴스이고 동시에 국가기관방송사거든요. KBS는 그만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이들, 어떤 대중문화인이 출연했는지 보면, 일단 2020년에 BTS 멤버 전체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BTS가 세계 정점을 찍고 가장 활발히 활동할 때였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18일에는 BTS의 리더 RM이 혼자 출연했습니다. 당시 BTS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와 함께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누가 있을까요? 지난해 10월입니다. 바로 방송인 김신영 씨였어요. 김신영 씨가 왜 할 수 있는데, 그냥 방송인 김신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를 할 수 있는 송혜 선생님의 후임 MC로서 전국 노래자랑을 맡을 때였죠. 과연 이 프로그램의 후임을 누가 맡게 될지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그때 9시 뉴스 초대를 했거든요. 결국 9시 뉴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맞물린 인물, 그런 인물을 초대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임영웅 씨가 이 자리에 앉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 2회까지 방송이 됐죠. 이 2회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청률이 소폭 상승됐습니다. 6월 4일 방송됐는데 전국 시청률은 6.3%. 한 주 전 방송된 1회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자, 2회에서는 임영웅 씨의 미국 LA 콘서트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어요. 공연 전에 즉흥적으로 먹방을 하고 부대찌개나 뼈 있는 닭발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 쇼핑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하루 전날 밤 임영웅 씨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텔에 투숙을 했고요. 리허설을 위해 공연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차 적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런던 갔다가 복귀하는 비행기에 손흥민이 같이 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 바로 다음날이 국가대표 경기였다. 말이 안 된다. 시차 적응을 하지도 않고 바로 게임을 뛴다 라면서 존경심을 표했는데, 그 어려운 걸 미국으로 건너간 임영웅 씨도 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입속 여러 군데 구내염이 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감격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0대 임영웅은 34세 내가 LA의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 공연장을 둘러보는데 기분이 묘했다고 얘기를 했고, 공연 직전 이 큰 공연을 앞두고는 임영웅 씨가 어떠한 패턴을 보여줄지 궁금해하셨죠? 이것도 공개됐습니다. 늘 하던 대로 소고기를 먹고 8시간 이상 푹 자고 나올 예정이다. 컨디션은 지금 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
미국에 계신 영웅 시대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명웅 씨는 공연 전에 뭘 한다고요? 소고기를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열량이 높고 기운을 나게 해준다는 거죠. 무대 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를 배불리 먹고 8시간 이상 푹 자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이명웅 씨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 씨의 LA 공연기를 포함한 2부가 마무리됐고요. 과연 3부에서는 이명웅 씨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또 3부 공개 전후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저희 올드스타가 또 준비해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